사실은 사도세자 영조의 관계는 진짜 각별했어요. 특히 영조 입장에서. 왜냐? 사도세자를 42살에 어머. 42살에 얻게 된 아들이에요. 그 시절에? 네. 그 시절이면 진짜 늦은 거죠. 네.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뭐 3, 40대 뭐 이랬지. 그렇죠, 그렇죠. 그죠? 3, 40대요? 다영 씨 빼고는 거의 고인이 되신. 아니 정민 선배님께서 다영아 여기 다 돌아가시고 우리는 아직 가능성이 있고 여기 이제 가실 수가 있어요. 난 간 사람이고 아예 간 사람이고. 왕실이라고 하는 건강 검진도 받고 잘 먹는 분들의 평균 나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이제 아픔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래는 이제 첫째 그러니까 처음 낳았던 아들이 있어요. 효장세자라고.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살에 이제 먼저 죽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일단 상처와 아픔이 있죠. 그리고 나서 고생해서 7년 만에 이제 사도세자를 얻게 된 거니까 이제 영주 입장에서 그러면 약 17년간의 여정 속에서 사도세자를 만났고 본인은 40대 벌써 초반이니까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이 아들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그 얘를 잘 키워야 되겠다. 나 같은 고생을 안 시키겠다. 이 마음이 컸었겠어요. 그렇죠? 뭐 진짜 치맛바람이라는 말 대신 용포바람이라고. 네. 진짜. 위험한 발언이네요. 그러니까 저걸 심리학에서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게 그 별도의 마리오네트 증후군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졸부라고 하는 느낌에 갑작스럽게 고급 교육을 받게 하는 형태에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튀는 게 많이 나타난다. 자기의 태생 때문에 오히려 내 아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그렇죠. 되겠다라고 하는 반대로. 어떤 그런 자기는 못 배웠잖아. 강박이. 예. 자기는 못 배웠잖아. 네. 그 우리 주변에서도 어떻게 들어볼 법한 얘기들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심영하 쌤 정말 세자 책봉을 빨리 했죠. 이게 보통 이제 세자 책봉이 기본적으로 빠르긴 한데 그래도 보통 한 7살에서 한 10살 정도 사이? 그러니까 왜냐면 애가 이제 건강하게 크고 특히 예전에 이제 전염병 같은 거 들고 가면 검증이 빨리 돼야죠. 죽고. 건강이 검증이 어느 그렇죠, 정도 그렇죠. 돼야죠. 근데 사도세자는 책봉 나이는 언제였을까요? 정답! 탯줄 자르면서 탯 자르면서. 넌 세자다. 아 그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돌. 돌. 저는 현실적으로 세돌. 세돌도 좀 빠른데 저는. 한 빠르죠.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나이는 돼야. 소학 정도 떼고. 첫돌 막 그 돌잡이 때 막 어. 놔두고 뭐 세자 뭐 이러고 이렇게 놔두고 먼저 갈래 이렇게 해서 세자, 폐위 뭐 이렇게 해놓고 세자 이렇게 잡게 아, 근데 진짜 키워드는 급하다는 거네. 그렇죠. 하니까 아니, 사실 정답이 나왔어요. 선생님께서 맞춰주셨어요. 15개월. 그러니까 정말 돌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조선에서는 정말 유례가 없는 속도로 책봉을 했고 이제 바로 이제 책봉하게 되면 시강원이라고 해서 이제 체계적인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개월 때 않는데. 이제 공부 시작해야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할 나이일 텐데 영조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일찍 책봉을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믿는 거지 뭐. 이제 우리 장손 내 아들 낳았고 그리고 왜냐면 자기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승부수를 던졌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자식은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영인군에서 이걸 살기 위해서 극단적인 형태의 투쟁을 해온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기 거를 자기랑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 맞아요. 영조가 왕이 되게 힘든 사람이었죠. 영조의 생모 숙빈최 씨의 신분이 어떻게 되죠? 천민이지 천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냥 궁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궁녀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급이 있죠. 네, 이 왕이나 중전을 모시는 이 나중에 상궁 되시는 분들 그쪽은 좀 중인 이상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무술인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이렇게 뭐 물 기르고 네. 청소하고 궁녀한테 물 떠주는 궁녀 밑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조선에서 후궁의 이제 소실이 왕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엄마 쪽이 천민 쪽인 혈통 아주 안 좋은 혈통으로 왕이 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글쎄 못 들은 것 같아요. 거의 없죠. 네. 장희빈이 우리 그때 들어서 저번에 장희빈이 중인이죠. 중인 궁녀로 들어갔어. 네. 들어본 적은 없어요. 들어본 적 없죠? 네. 들어본 적 없는 게 당연합니다.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영조 하나밖에. 이거는 후궁 라인으로 왕이 되는 것도 진짜 힘든 건데 그건 누가 봐도 이건 뭐 결격사고가 심각한. 그러니까 요런 걸 생각해 보면 아무리 영조가 통치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낙인이 딱 찍혀 있는 거죠. 아주 흠결이 많은. 맞아. 근데 내 아들은 지금 깨끗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지. 음. 요런 심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대리청정은 기회를 주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압박이었을까? 문제 뭐냐면 요때가 15살. 중2병 있을 때 병도 아니에요? 있잖아요. 중2, 중3. 뭐. 병도 있잖아. 근데 딱 그 나이가 할아버지가 증이한 나이죠. 애매하죠. 근데 그것은 영조가 생각하는 어떤 왕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모형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15이면 된다. 그렇죠. 왜냐면 할아버지도 14세 됐는데 이쯤에는 얘가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기회로서의 어떤 대리청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대리청정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앞에 사도세자를 놓고 그쵸. 너가 한번 해봐. 뒤에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고. 아우 나는 못해. 그러고 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 대리청정이. 영조의 대리청정. 그러니까 대리청정 첫날 안건이 좀 안 좋아요. 네. 첫날 안건이 군사 방어기지를 어디다 옮기냐 뭐 이런 걸 갖고 지금 사실은 회의하는 건데 그래서 영조가 이제 딴에 또 팁을 줍니다. 너 할 때 쉽게 결정 내리지 말고 신하들의 얘기를 좀 두루두루 듣고 잘 결정해. 이렇게 좀 조언을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당연히-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세자 입장에서도 첫날인데 무슨 결정을 내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확 얘기를 듣고 심사숙고 딱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사 기지를 옮기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내가 정한 군사 기지를 왜 네 마음대로 옮기냐? 월권이다. 아니 그럼 대리청정을 시키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말을 만약에 할래도 잠깐만 쉬었다 하자. 그리고 복도에 불러내가지고 따로 야 불러내야죠. 쥐가 뭔데 그거 다시 바꿔 그거. 그런 식으로 배우들 막.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어찌됐건 나는 대리니까. 네. 그래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제 좀 아버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뭐 아버마마 뭐 혹은 전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또 물은 거예요. 네. 네. 방법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네가 정하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예상이 되는. 진짜 이래요? 오 이제 파악했네. 와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어쩌라고. 그러니까 혼자 결정할 문제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면 안 물어보면 결정을 안 따르게 되는 거고 물어보면 혼자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야. 근데 중요한 건 사대부 세자는 아버지랑 좀 다르게 공격을 당할 때 내향적이거나 위축되는 성격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지. 그치 네, 15살짜리 앤데요. 네. 아 그리고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뭐 어떤 날은 정말 그래서 막 까무러치기도 하고 뭐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랬다 합니다. 공황장애 같은 그래서 거네요. 공황장애가 온 일종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하들한테 면도 안 쓰고 뭘 말을 해야 될 때 우물쭈물하게 되고 결정장애가 네. 오고 그때는 그냥 어디 숨고 싶을 때 숨어가는 거죠. 근데 아버지도 사실은 내 아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압박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뭔가 병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텐데도 왜 이렇게 계속 압박을? 내 생각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 아들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가지 못하지 않았나. 맞아요. 나는 출신이 그러했고 내가 수많은 좀 결격 사유나 오점들을 쓴 다음에 왕이 됐지만 내 자식만큼은 아주 출신도 좋고 얘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또 욕심,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사도세자를 어찌 보면 좀 뒤흔들게 만들었을 수 좀 있다. 슬픈. 그러니까 헬리콥터 대디라는 게 진짜 나쁜 마음 갖고 막 그런 부모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자기 딴에 잘해본다고 했던 게 이 비극이 이제 쌓이게 되는 과정이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즐겨봐 이 채널.